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중국 투자 이제는 필수가 된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중국 거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어디 공산당에 투자를 하냐. 이렇게 예전부터 이 뼈에 박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금과 은도 존 버나드가 이제 필수로 금과 은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실물도 지금 실물이 지금 동났어요. 실버바랑 골드바, 이거 특히나 골드바는 뭐 시중에 뭐 조금 안 좋은 거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선호가 되지 않는 이런 골드바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시중에서 동났고요. 실버바는 뭐 거의 이거 살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금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 주식이 이제는 투자의 이제 필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왜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패권이 점점 변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이 AI와 반도체 이쪽에서도 이제 미국을 많이 따라오고 있고,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계속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수년 전부터, 뭐 거의 뭐 5년 이상 됐죠. 5년 전부터 계속 이거 흐름을 읽어드리잖아요. 뭐 그때는 뭐 중국 주식이 비리비리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주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 뉴스 보니까요, 제롬 파월이 뭐 AI 버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연설 끝나고 미국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중국 주식은 그에 비해서 상해 종합이랑 항생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중국 주식들 있잖아요. 특히나 ETF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야 진짜 많이 여러분들 물리고 힘들게 했던 종목이요, 1년 수익률이 77.97%나 났어요. 그 다음에 차이나 반도체가 116%, 차이나 과창판이 128%, 차이나 항생테크가 68%, 타이거 차이나 CSA 300이 미국으로 치면 S&P 500이거든요 항생테크가 나스닥 100이고 42%나 올랐다.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미국 테크 탑10은 40% 올랐고요. 미국 나스닥 100은 29%, 그다음에 S&P 500은 21%,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0%, 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이거는 41%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에도 역시나 이 중국 주식이 수익률이 더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 그래도 뭐 곁다리든 아니면 전문으로 봐주는 이런 유튜버는 존 버나드밖에 없어요. 저도 뭐 중국 주식을 전문가라고 할 수준도 아니고 그냥 나는 투자하고 있으니까 뉴스 읽어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수준조차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중국 ETF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이 워낙 큰데도 아직도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이 메인이 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겠지만 중국 주식이 계속 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증권사랑 자산운용사에서도 이거를 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차이나 반도체가 오늘도 7.91%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가 타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반도체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수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종목은 타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맨날 똑같은 ETF 미국 ETF 내놓는 거기에 막 채권이랑 막 다 섞어서 막 커버드콜 내놓고 막 별 난장판 다 부리는 미국 ETF들 많이 내놓잖아요. 차라리 차이나를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차이나 관련해서 ETF 이제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관심을 갖고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차이나 쪽도 이렇게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창판이 지금 5.57%, 차이나 AI 소프트웨어가 4.5%, 그다음에 에이스 뭐 AI 테크 탑2 액티브가 4.35%, 그다음에 차이나 테크 탑10이 4.31%, 그다음에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가 3.67%,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3.11%,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2.9%,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항생테크도 있고 샤오미 밸류체인, 비아디 밸류체인 뭐 여러 가지 ETF들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다 괜찮은 ETF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제가 보는 ETF들은 딱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여러분도 보시고요.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분석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이런 오프라인 모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 주식 하면서 고개를 저으셨던 이런 금융 관계자분이 계신데 참 이거 보면서 야 두고 보자, 내가 중국이 지금 뜨고 있는데 중국이 아니라고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이나 반도체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테크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창판 지수도 지금 뭐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다음에 차이나 테크탑 10 뭐 여전히 상장 이후에 잘 가고 있고 항생테크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에 지금 엄청 잘 가고 있죠. 차이나 전기차 이제 물린 분들 다 팔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돈을 왜 못 버냐, 이거 이제 상승을 하는데 야 이제서 본전이 왔다고 다 팔고 나가니까 결국엔 돈을 못 버신다.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요, 이 엉덩이로 버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서 이게 가치대로 갈 때까지 버텨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지, 머리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거는 진짜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미 다 시작해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이나 전기차도 이렇게 잘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뭐 다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존 버나드만 지금 연락에 목청껏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국 주식의 시대가 온다, 중국의 시대가 온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뭐 우리나라가 협중 언론들이 많고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이 많지만 그거는 그거고 해석은 해석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뭐 항생테크든 아니면 중국의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샤오미, 비아디, CATL 다 지금 날라가게 생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나중에 이제 떠버리면은 이 중국 관련해서 투자 인력들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아마 증권사에서도 뭐 이런 생각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겠죠. 그저 미국 성님이 다 잘 될 거야, 미국이 다 지배할 거야, 미국 배당주, 미국 배당 파이어, 뭐 이것만 거기 뭐 관련한 유튜브만 막 유튜버들만 한 수십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 유튜버는 존 버나드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미국 관련해서나 아니면 전체 거시경제 이런 거 다 봐드리지만 야 중국 관련해서 이거 봐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야 진짜 너무 큰일 났다. 저는 큰일 났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다르시겠죠. 중국은 아니야. 그런데 존 버나드가 하나 예언 하나 합시다. 자,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디 연구소, 뭐 어디 주식 연구소, 어디 뭐 아카데미 소장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월가 가서 막 폼 잡으면서 야 월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주주총회 뭐 그다음에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와서 5만가 막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내가 뭔가 막 된 것처럼 막 잭슨홀 미팅을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장들도 아마 10년 뒤에는 선전, 상해, 북경 이런데 유니트리, 유비테크, 비아디, 샤오미, 뭐 알리바바 이런데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아마 폼 잡을 겁니다. 뭐 드론으로 배달을 시켜봤어요, 자율주행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막 다 아는 것처럼 중국 주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아마 폼 잡을 겁니다. 이걸 한번 해봅니다. 존 버나드가. 여러분들 진짜 존 버나드의 이 예측력은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물론 제가 뭐 아무 어디 박사도 아니고 어디 뭐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이 미래를 읽는 이런 능력은 여기 지금 유튜브판에서 그래도 저도 뛰어난 것 같다. 왜냐 이런 편견 없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가겠구나, 그거를 저는 많이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걸 팔로우업을 1, 2년 한두 달이 아니라 막 1년 2년씩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서 내놓은 결론이 저는 아마 앞으로 10년 뒤에는 아마 어디 연구소, 어디 아카데미 소장들이 아마 월가가 아니라 선전, 상해, 북경 뭐 이런 데로 아마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아마 또 뭐 여기 가서 막 뭔가 자기가 있는 깨시민인 척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버도 여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요 중국 주식도 많이 소개해 드리고요, 저도 여기 가서 이렇게 현지 뭐 이런 거 뭐라고 해야죠,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중국 주식이랑 금도 여러분들 미국 주식만 몰빵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는 이렇게 예측대로 할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중국이 많이 크게 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도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저는 많은 비중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점점 더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물론 투자하죠. 분산 투자 차원에서 당연히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은 메인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미국이 지금 저도 제 포트폴리오의 메인이지만 이것도 이제 중국과 금으로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무서워요. 이제 신규 투자하기에는 손이 잘 안 간다라고 할까나?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꾸준히 들으시면은요 아마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었던 뭐 ETF들 다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대표 이런 테크 주식들 제가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봐요. 그런데 알리바바가 이 큰 종목이 9.16%나 올랐고요. SMIC 반도체 또 대세입니다. 5.72% 올랐고, 징동이 3.6, CATL 3.2, 샤오미가 2.61, 그다음에 도닝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가 2.46, 그다음에 하이곤이 2.05, 그다음에 텐센트, 그다음에 캠브리콘도 1.75. 아, 지금 잘 가고 있네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간다니까요. 지금 반도체 뭐 SMIC도 있고 화홍 반도체, CSMT, 그다음에 양지 메모리 뭐 이런 데가 다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슈를 보자면 알리바바 그룹이 지금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AI 칩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에디우 CEO가 기존에 3,800억 위안의 AI 투자 계획을 더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풀스택 AI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전환을 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의 AI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대형 언어 모델 QN3 Max, 그다음에 AI 제품군을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주가 급등, 뭐 오늘은 뭐 9.16% 급등을 하면서 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 여러분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4년 만에 알리바바를 신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도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CATL이 여기 있거든요. CATL이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는가 이거를 이제 26년부터 차세대 배터리 이 선싱 배터리 양산 계획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 이제 10분 충전으로 478km 갈 수 있는 이런 배터리도 공개를 했다. 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공급 조절 전략으로 이 장시성의 리튬 광산 채굴을 중단으로 원료 지금 밸브 조절을 하다가 다시 또 생산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지금 CATL이 이제 리튬까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내년에는 중국이 지금 MP 3.0 배터리 안전 기술 강화로 열 폭주의 후에도 화염 방사이 방지되는 이런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CATL의 기술력이 역시나 받쳐준다. 그래서 국내 우리 배터리 3사들은 진짜 큰일 났다. 여기에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강복 리튬은 남미 투자 확대하면서 이제는 아르헨티나에서 연간 15만 톤의 리튬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캐나다, 말리, 멕시코, 아일랜드 이런 데에 다국가의 이제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주요 이런 종목들 보면 캠브리콘이 지금 뭐 엔비디아로 부상하면서 요즘 계속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캠브리콘도 지금 잘 나가는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봐야죠. 잭마가 돌아왔다. 역시나 마윈이 이제는 알리바바에 돌아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알리바바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리바바가 진짜 얼마나 더 오를까,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알리바바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돌아오면서 알리바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이거 뭐 한 2주 전 기사이긴 한데요, 미국산 아날로그 칩에 대한 덤핑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중국이 이제 반도체도 만들어내겠다, 약간 아날로그 반도체는 이제는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둘 다 신유한 세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쭉 보면 리램 분야에서 지금 중단은 뭐 스토리지 및 컴퓨팅 유닛 통합하여 아톰 제품 시리즈를 생성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대형 모델을 가속화하면서 이런 기능을 하는 CPU랑 NPU 뭐 이런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산하는 데다가 지금 알리바바랑 바이트댄스가 투자하면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 칩을 개발하면서 아마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필요 없는 이제 중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가 점점 더 구축이 되고 있고요.
하웨이에서도 지금 반도체 발표를 했었죠.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차이나 반도체 종목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관련 ETF가 타이거에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런 운용사들은 관심 없겠죠. 중국이 뭐 변방이지 뭐 이렇게 잘 가도 뭐 아마 중국이 이제 계속 잘 가도 변방 취급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성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존 버나드만 지금 목청껏 계속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무서운 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중국과 지금 보면 국경 간 QR코드 상호 운용성 프로젝트를 포함하여서 모든 지불 수지 항목에 대한 현지 통화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LCT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런 현지 통화, 이 결제 이런 거를 양자 간 이렇게 할 수 있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달러를 사용 안 하고도 이제 위안화 결제도 가능해지는 게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는 아직 뭐 걸음마 단계에서 조금 더 걷기 시작했지만 이제 녹색 그다음에 에너지 의존도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의존도도 많이 줄이면서 이런 뭐라 하죠 AI 이쪽 컴퓨팅 이쪽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신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가상의 발전소 그다음에 분산 에너지 저장 그다음에 V2G 이런 유연한 규제 차원의 AI 기술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전력이랑 날씨 예측을 해서 스마트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이 에너지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풍력이랑 태양광의 간헐성 문제 이것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플러스 수력 발전소 하면서 고지대 및 한랭지 수력 발전 프로젝트 및 유력 수력 발전의 스마트한 공급 그다음에 이런 거를 다 조절하게 하고 있고 열 관리도 하고 있고 핵 관리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하면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점점 더 이제 더 이런 인공지능으로 에너지를 관리해 가고 있다. 점점 더 중국이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뭐 선전 이노방스, 선하다 전자, 이브 에너지, 강북 리튬, CATL, 푸야오, 리오토, 세레스 다 잘 가고 있어요. 비아디도 또 오늘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가냐? 역시나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이쪽 배터리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이나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이랑 같이 이렇게 테마가 섞이면서 같이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이 잘 갈수록 차이나 전기차도 잘 간다니까요. 그래서 13,000원 넘어가고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넘어가면 왜 존 버나드 왜 조회수는 안 늘어나고 왜 구독자는 안 늘어날까요? 차이나 전기차를 이렇게 혼자 알아보고 목 놓아서 이 저점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꾸준히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유튜버를 다 잊으시는지 이게 유튜브가 진짜 좀 안 좋은 게 과거는 뭐 내가 뭘 얘기했든 뭘 맞춰도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냥 지금 잘해야 지금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좀 야속하면서 거기에 또 존 버나드도 적응을 하면서 이런 유튜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야속하다. 좀 진실된 얘기, 그 다음에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투자하고 있는 이런 예측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유튜버들은 뭐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어떻게든 지금 이슈에 잘 몰아서 어떻게 막 말 틀려도 막 자기 생각 얘기하고 막 또 하다가 헛소리도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유튜버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지 그냥 재미없게 진실만 얘기해주는 유튜버들은 그렇게 잘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저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많이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버핏이 비아디 지분을 매각을 해서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버핏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거 비아디 주식을 투자했냐면 2008년부터 여러분들 저도 비아디가 2008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2008년부터 비아디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거의 뭐 40몇 배를 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 수가 있죠. 차라리 이런 분이 팔아야 결국에 신규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대형 홀더가 이렇게 팔아줘야.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뭐 버핏이 팔았든 말든 비아디가 그리고 버핏이 갖고 있든 말든 비아디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판매량이 늘어나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비아디를 꾸준히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지금 내몽골 지역에서도 풍력이랑 태양광 이쪽으로 해서 소득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설치량은 작년 대비 8월에도 여전히 꽤 건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418기가와트시에 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CATL의 42%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21% 점유율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상용차 부분에서도 지금 CATL이 49%, 비아디가 9%로 격차가 더 크다. 그다음에 EV에너지가 2위, 그다음에 12.5%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LFP 시장 있잖아요. LFP 시장에서는 지금 82.5%가 LFP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2년, 3년 전에 LFP 괴담했던 헛소문을 퍼뜨렸던 유튜버들 많죠. 자동차 리뷰 유튜버들도 LFP와 뭐 겨울에 얼어서 안 간다니, 뭐 싸구려 나는지 그딴 개소리 하던 유튜버들 다 어디 갔는지, 제가 말을 좀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자,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고 어디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진짜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존 버나드는 LFP가 대세가 될 거다. 여러분들 테슬라도 이제 LFP 채택을 해서 본격적으로 쓰고 있고, LFP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혼자서 목 놓아서 얘기한 유튜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존 버나드밖에 없다. 이것도 뭐 맞았다면 맞은 거죠. 그리고 7월까지 지금 엔진 제조업체별 LNG 연료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게 눈에 띄죠. 그다음에 디젤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BEV 이게 LNG 점유율은 잠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리에서도 이제 자동차 운반선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세계 최초로 메탄올 앤 수소 전기로 가는 선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거 지금 배터리 발전기로 이렇게 돌아간다는데요. 이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은 드론에서 발사된 탄약, 그다음에 측면 발사기,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 발로 들어오는 탄약에 대한 타입 100의 뭐 GL6 APS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지상전에서 이제 전방위 센서와 빠른 반응이 진짜 시간에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탱크 관련해서도 이렇게 전자전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우주인, 그다음에 달 착륙선 뭐 이런 것도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월별 차량 등록 대수, 지금 전기차 보급료를 가져왔거든요. 신에너지차 3분기에 지금 꾸준히 상승한 이 9월 첫째 주 마침내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캐즘 하고 있지만 중국은 뭐 전기차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구리를 비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화 도입을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선, 케이블, 모터,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배터리, 이런 여기에 구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히트싱크 아래를 참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데, 히트싱크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구리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 뭐 27톤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구리 방열기가 이제 가공 주문이 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국이 왜 구리 시장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하는지 궁금하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리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공장이 많고 막대한 양의 구리 폐기물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AI 전자 및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구리를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는 구매하고 있다.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는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칠레, 페루, 호주로 가는 해상 교통로가 차단된 경우를 대비해서 유일한 안전한 구리 공급을 위한 옵션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더 이제 중국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보도에 따르면 비아디가 자사 프리미엄 모델인 양왕 시리즈 있습니다. 이게 27년에 영국에서 출시한다고 확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덴자 시리즈는 26년에 세계 새로운 모델로 이 프리미엄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덴자와 양왕 시리즈가 이제는 영국에 출시가 된다. 이런 거 한국에도 좀 가져와라. 좀 비아디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국에는 지금 뭐 3년 모델 막 다들 무시하는 아토3나 막 이런 걸 왜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거 좀 가져와라.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비아디 덴자 시리즈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소프트웨어 성능까지 있고요. 여기 있죠. 다이서스 성능으로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죠? 보도블록 있잖아요. 이런 거 넘어가면은요, 과속방지 넘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죠. 거의 뭐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막 또 자동차 리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유튜버들이 뭐 승차감이니 뭐니 막 그 얘기 하잖아요. 막 주관적인 감정이 뭐 고개
고개 저으면서 막 중국 차는 뭐 승차감이 좀 안 좋네요 막 이렇게 주관적인 그 얘기 그런 거 하는데 지금 이렇게 승차감도 요즘은 좋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마 하드웨어도 이제는 한국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 요즘 신형 나오는 거랑 한국 차랑 절대 비교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렇게 비교하면은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국 거 진짜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비교 자체를 신뢰라고 보면 됩니다. 아예 이제는 한국 전기차가 중국한테 하드웨어도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비아디에서 엊그젠가 며칠 전에 가장 빠른 전기차 나왔죠. 물론 그거는 실험적으로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뉴른부르크링 그거 공식 기록을 재주는 데서 가장 빠른 걸로 나왔죠.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의 기술력을 이제는 무시 못할 수준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런 기업을 국내 언론에서는 수십 명이 망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박사님들도 망한다 이렇게 했었죠. 존 버나드만 아니다 안 망한다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존 버나드 같이 이렇게 이름 없고 아무것도 뭐 타이틀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예상을 하는 게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여기 유튜브판 5년 넘게 하면서 아니 왜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이거를 모르지? 이거를 예측을 못하지? 전 그러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너무 많다. 자 그리고 샤오펑이 중국의 테슬라라고 하거든요. 샤오펑의 P7이 지능형 주행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요. 이제는 최고 속도가 60km에서 이제는 130km까지 이 자율주행이 되도록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및 기타 유럽 시장에서도 샤오펑 P7 플러스가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니오는 뭐 이렇게 지금 도어 파손, 뭐 충돌, 홍수 및 우박, 폭풍 이런 환경적 위협을 감지하고 AI 기반 실시간 비디오 요약으로 생성을 해서 소유자에게 알림을 보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침수가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소비자에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빨리 이거 차 빼야 된다. 지하주차장 침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알려준다. 그리고 여기에 하웨이 자동차 있거든요. 하웨이 아이토는 아예 침수가 될 것 같으면요. 지금 뭐 소유자한테 알리고 자기가 나와버려요.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이게 참 이 정도 시대까지 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차 안 해요. 내리고 자동 주차 누르면 알아서 주차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거 다 막고 있겠죠. 국내 전기차 살린다고. 뭐 우버 택시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도 아마 이제는 못 들어올 텐데 택시협회가 막으면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갈라파고스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 욕심대로. 부동산도 똑같죠. 부동산 제가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왜 뭐 지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왜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비아디가 이번 달부터 중국 전역에서 생산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저우 기지가 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거의 모든 제조 현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팡청바오 타이 7이 생산되는 이 선산 기지의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비아디는 생산량까지 늘리고 있고요. 도요타 일본의 전기차도 이 샤오미 생태계랑 통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어디가 미래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샤오미의 이렇게 지금 생태계와 그다음에 하웨이의 하모니 OS를 또 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지금 중국 전기차가 아니 어디가 전기차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히트펌프 시장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매출의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는 기존 난방이나 화석연료 난방보다 3배에서 5배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지금 8월 전기차 점유율이 38.3%로 전년 동기 대비 29.4% 대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25년 상반기에 27% 성장했고 이에 따라 석탄 발전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급속한 전기화와 결합된 중국의 청정 에너지 붐은 심층적인 탈탄소화를 위해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국이 가장 안 되는 게 에너지랑 식량이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제 한 10년 지나면 거의 다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인도와 전 세계로 진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양광도 지금 여러 나라들한테 진출하면서 유지 비용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스트레스도 없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수입도 늘려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8월에 지금 중국에서 수출되는 주요 모델들을 가져왔는데요. 체리의 티고 X5, 5X 이게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Y, 체리 익스플로러 06, 그다음에 MG ZS, 그 다음에
비아디의 시굴, 그다음에 체리의 티고 7, 그다음에 비아디 송플러스 뭐 이렇게 잘 팔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른 상위 비아디 모델은 C 라이온 07이랑 그다음에 디스토리어 05, 그다음에 유한 플러스 뭐 이렇게 이게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덴자 N9이 아까 다이소스 A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도 부드럽게 갈 수 있게 해준다, 아까 영상 보셨죠? 그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의 지금 청정 에너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으로의 태양광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요한 것은 풍력과 수소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매가 수출이 점점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조금 태양광이 좀 줄어든 게 아쉽다, 여기 나와 있죠. 줄어든 게 좀 아쉬운데 다른 쪽으로 배터리랑 전기차는 유럽 쪽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전기차랑 배터리 이쪽은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태양광은 좀 줄어들었는데 배터리랑 전기차는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 날인데요, 비아디가 덴마크에 5,000번째 순수 전기버스를 수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아디가 유럽에도 전기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뭐 중공 전기버스가 들어왔다, 중국의 침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그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 깐깐한 유럽 애들도 비아디 전기버스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고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하웨이가 지금 하웨이 얼라이언스죠, 이게 26년 제품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26년까지 17에서 17개에서 19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M6 이렇게 프로젝트 승인을 구하는 중이고, 스텔라토, 럭시드, 메스트로 뭐 이런 신차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뭐 17대에서 19대가 나온다는데, 야 진짜 이렇게 발전하는 거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따라갈까? 이거를 한국이 따라갈 수 있어요? 신차를 안 내놓는데 절대 못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일본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조차도 요즘 버거워하는 게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웨이의 아이토 M8이 생산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세레스 모토죠. 세레스 오토, 우리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월 인도량은 2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야, 여전히 잘 팔고 있죠. 아이토 M8 전기차 버전은 4주에서 7주 내로 도착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토 시리즈, 존 버나드가 중국 전기차 산다고 하면 이거 원픽입니다. 원픽인데 한국에 안 들어오죠.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삽니다. 더도 덜도 말고 없이 무조건 사러 갑니다. 하지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참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웨이에서 지금 하이마 MPV가 지금 노출이 되었다, 럭시드 브랜드로 보이는데요, 이 라이더가 이제는 뭐 전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지붕에 통합된 라이더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제 안 튀어나온 라이더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야, 이런 기술도 이제 발전이 되면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가장 빠르게 하는 데가 역시나 중국이다. 이거를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샤오펑, 중국의 테슬라인 샤오펑은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 3분기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매그나 공장에 이제 첫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G6랑 G9이 첫 번째 이렇게 순조롭게 생산 라인에서 출고가 돼서 이게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생산을 해낸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또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니오도 지금 니오데이를 거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니오도 배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니오랑 뭐 샤오펑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샤오펑은 뭐 ER EV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대 이상의 테스트 차량이 있고요. 20개국 330개 도시에서 2천만 킬로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해서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39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191개의 슈퍼차저를 통해 야오닝 차이나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14개 도시에 모두 포함을 한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뭐 4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 이후에 투자자 신뢰 회복의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뭐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비아디에 대해서는 그렇게 테슬라처럼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 또 중국 투자는 이제는 필수가 됩니다. 이거 존 버나드가 예언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맞지 않을까. 이미 뭐 필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투자해야 되고요. 이거 예언이죠. 10년 뒤에는 여기 아마도 선전상해 북경 이런 쪽으로 주주총회를 아마 어디 연구소, 경제연구소 소장, 뭐 아카데미 소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여기에 존 버나드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키워주시면 저도 이렇게 많은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